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하고 있는 한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뉴머릭 오브 번들 어저스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앞서 말씀드린 번들 어저스트먼트가 이제 수학적으로 실제로 이제 자코비안이나 헤시안 매트릭스가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계산량을 줄이고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부차적인 내용들을 제가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번들 어저스트먼트가 뭔지 좀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를 계산하는데 이 매트릭스가 이제 굉장히 스파스합니다. 자코비안이나 헤시안이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굉장히 스파스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계산을 빠르게 할지를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슈어 보수라고 해서 이 방법을 비슷하게 이제 저기 시리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게이지 프리덤이라는 얘기를 먼저 할 텐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 실제 그 내부의 값들은 그러니까 뭐 그냥 전혀 이제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어떤 각도로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관측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자유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정을 해 놓아서 이제 저희가 딱 그 원하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얘들 그 추가적인 자유도에서 야기되는 뭐 수렴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든가 이런 걸 이제 막아주는 방법을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통해서 설명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번들 어저스트먼트를 먼저 설명할 텐데 일단은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주어진 게 특정 이제 3D 물체가 있으면은 이거를 바라보는 카메라들이 이 사진 찍는 카메라들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카메라들마다 각자 이제 로테이션이랑 트랜스레이션이 결정되는 이제 카메라 포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3D 물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피처를 뽑든 아니면은 뭐 RGB-D 카메라를 쓰든 해가지고 이 3D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낼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게 리프로젝션, 그러니까 프로젝션 에러입니다. 그 프로젝션 에러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3차원 좌표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미지에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사용이 되면 이제 이미지의 특정 픽셀 좌표로 이제 사용이 될 텐데 그 3차원 좌표가 사용됐을 때 나오는 그 픽셀 값이랑 실제 이미지에서 찍혀 있는 픽셀 좌표가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좀 더 리파인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즈 하나랑 점 하나에 설명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점을 이제 다른 위치에서도 볼 거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다른 점들을 계속해서 볼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번들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션 에러를 줄인다고 해서 이거를 번들 어저스먼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부차적인 좀 자세한 식들을 설명해 드리면 뭐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일단 3D 포인트가 있으면은 여기 1이 달렸죠. 이게 호모그래피 좌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라고 이제 센터 좌표가 있는데 이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T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트랜슬레이션이고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RC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건 센터 좌표기라고 하시고 이제 K는 이제 인트리티 매트릭스를 다 이제 3D 포인트에다 이 순서대로 곱하면은 이제 저희가 2D 픽셀의 이제 호모지니어스 좌표기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좌표기에서 이제 U를 이제 W로 나누고 그리고 V를 W로 나누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에서의 2D 좌표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프렉션 에러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지에서 찍힌 실제 픽셀 좌표고 이거는 이제 3D 포인트를 사용시킬 때 나오는 픽셀 좌표거든요. 이거 두 개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번들 레스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들은 이제 R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Q가 쿼터니안인데 이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뭐 실제 뭐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방향은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인데 그걸 이제 쿼터니안으로 나타내면은 뭐 파라미터가 4개가 되겠죠? 이게 아니면은 뭐 오일러 각도로 나타낸다던가 아니면은 로드리게스 포뮬러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변수가 3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를 짜시는 여러분들의 뭐 코드에 따라 가지고 마음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4개로 하든 아니 쿼터니안으로 하든 아니면 뭐 로드리게스 포뮬러로 하든 그리고 C는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센터 트랜슬레이션으로 보셔도 되고 X가 3D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뭐를 하고 싶냐면은 그 아까 카메라 포즈가 로테이션한 트랜슬레이션을 합해가지고 이제 그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랑 이제 3D 포인트의 좌표를 저희가 리프렉션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리파인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시리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스케일 팩터. 그러니까 뭐 이건 뭔 얘기냐면은 저희가 3D 포인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이랑 이 사람 사이의 거리도 2배가 늘어나고 뭐 이 카메라가 있고 또 다른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 둘 사이에 이제 뭐 트랜스레이션도 2배가 되면은 이 점이 이제 이 이미지에 사용시킬 때 픽셀 좌표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뭐 이건 당연하겠죠? 뭐 거리가 2배가 됐는데 뭐 이 이미지도 이제 2배가 되면은 실제 사용시키는 때 나오는 좌표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거리가 2배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 이거를 스케일 팩터라고 합니다. 근데 시대 교수님 설명하실 때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U랑 W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스케일 팩터는 이제 제거가 되니까 뭐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한다. 라고 하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인트리직 매트릭스는 이제 변수가 5개가 있잖아요. 뭐 스크류를 포함해서 이제 포칼 랭스 2개랑 그리고 프린시플 2개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리파인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 추가시켜서 리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 하면은 저희 변수들이 이제 최적화를 시킬 때 그 기울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타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 이제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카메라 포즈랑 이제 3D 포인트들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이제 저희가 옵저베이션한 컨스트레인트를 통해 가지고 쭉쭉쭉 내려가다가 결국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이제 변화량이 0이 되는 지점을 저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코비안이라는 매트릭스를 구해야 됩니다. 자코비안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파라미터들을 여러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미분한 값들을 이제 매트릭스에 채워넣은 거를 자코비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포즈 그리고 3D 포인트들이 이제 여기 자코비안의 파라미터가 되고 그리고 옵저베이션들은 아까 봤던 그 컨스트레인트 그 옵저베이션들이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옵저베이션 하나하나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포즈랑 포인트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이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 가우스 뉴튼이라는 방법도 이제 동일한데 저희가 이제 리프렉션 에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기울기, 즉 그레디엔트가 이제 0이 되는 값들을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요 밑에 부분은 이제 시레 교수님이 설명했던 슬라이드의 내용이랑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x가 이제 여기 a에 해당되고 그리고 예, 여기 이제 세타가 이제 언논 파라미터들의 이제 변화량 그리고 y가 이제 observation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해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A가 보면은 여기 이게 자코비안인데 이 자코비안의 제곱을 저희가 해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안의 역수를 그 각 이 식에 이제 각 왼쪽에 다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인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옵저베이션이랑 이제 자코비안을 구해서 이제 자코비안을 이제 해시안을 구하고 해시안의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그 이제 그 자코비안을 또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진 파라미터들의 변화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보면 이제 가우스 뉴튼 방법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이 내용을 이제 그 다크 프로그래머 님의 이제 그 최적화 그 함수 최적화 기법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다크 프로그래머의 블로그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여담으로 설명할 건데 이제 가우스 뉴튼 방법이 있고 이거를 이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싱귤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방법들이 이제 레벤버그 그리고 레벤버그 마코트라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숫자들을 어떻게 구할 건가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이제 시리 교수님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리 교수님이 가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지는 이제 2만 개가 있고 각 이미지마다 이제 18개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매 포인트는 이제 그 평균적으로 3개의 카메라에서 촬영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자코비아는 맥트릭스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이제 3.5 곱하기 10의 11승 개수만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그 해시안이랑 이제 자코비안으로 설명되는 그 매트릭스에는 이제 저희가 엘리멘트가 2.3 곱하기 10의 11승의 변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걸 이제 더블형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2.8 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 번들을 이제 제 그 약간 이제 지구본 모양인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이제 한번 돌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코비아널 매트릭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숫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약간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 32개 이미지들을 그 지구본에 이제 이런 각도로 이제 쭈루룩 찍은 거를 사용을 했었고 그 32개 이미지들에서 토탈 그 저는 시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한 17,000개 정도의 피처를 저희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PNP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3D 포인트를 복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이제 한 4,800개 정도의 포인트가 복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코비안에 이제 실제로 그 값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약간 좀 계단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컬럼이 파라미터들의 개수가 이제 컬럼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3개일 때 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는 각 포인트들마다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이 컬럼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고 여기 이제 로우로 표현되는 게 옵저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줄 한 줄 한 줄마다 이 특정 카메라 하나가 어떤 포인트 하나를 보고 있을 때의 그 미분 값을 이제 저희가 여기다 로우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예,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피처 수겠죠. 카메라가 이제 3D 포인트를 보는 게 이제 피처가 되니까. 그래서 자코비안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로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2개 카메라에 대해 가지고 아까 그 카메라 포즈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제 6 아니면 7이라고 했잖아. 예, 저는 이거 로드리게스 포뮬러를 이용해 가지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 6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2 곱하기 6이 되고 이제 그 4,800개의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이거 3D 포인트는 X, Y, Z를 가지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실제 파라미터 개수는 약 14,712개의 파라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코비안의 컬럼도 이제 14,700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제 17,000개의 피처를 뽑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피처들이 이제 그 X, Y 좌표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거를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34,000개의 콘스트레인트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코비 안에 로우에 들어가게 되는 개수들이 이제 34,00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제가 해시안을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해시안은 이제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이제 자코비안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는 이제 파라미터 곱하기 옵저베이션이 되고 자코비안의 이제 옵저베이션 곱하기 파라미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랑 그리고 자코비안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파라미터의 제곱 크기만큼 이제 저희가 해시안 매트릭스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2 x 9의 매트릭스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가 로테이션 부분인데 여기는 쿼터니아 되나 가지고 여기 사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로드리게스 포뮬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로테이션 벡터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9x3이라고 보시고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을 계산하면 이제 2x3의 매트릭스가 되고 이 부분은 2x3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2x3으로 표현되는데 여기 앞에가 이제 2x6을 해가지고 그 카메라 포즈에 대한 자코비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x6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2x3이 이제 3D 포인트에 대한 자코비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2x9의 자코비안을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지금 이 전체 자코비안의 요거 한 줄이 아까 말씀드린 2x9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x6이고 이 부분이 이제 2x3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카메라 포즈랑 이제 그 옵저베이션 하나에 대해 가지고 요거 이 로우 한 줄이 결정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 포즈가 늘어나고 이제 옵저베이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자코비안에다가 아래쪽에다 점점점 이걸 쌓아나갈 겁니다. 로우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쌓아나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양. 이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자코비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3D 포인트를 이제 2D에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식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게 3D 포인트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인트린직이랑 이제 카메라 포즈를 이제 곱해가지고 나온 이제 UVW라는 그 2D 호모지니언스 좌표기를 이제 다시 2D 픽셀을 돌려주는 U 나누기 W 그리고 V 나누기 W를 토해가지고 X 그리고 Y 픽셀 좌표를 저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X라고 하고 제가 Y라고 한다면은 이 X, Y를 여기 있는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제 3x3이니까 이 9개에 대해 가지고 각자 다 이제 편미분을 구해주고 여기 트랜스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X, Y에 대한 트랜스레이션 편미분 그리고 3D 포인트에 대한 편미분을 전부 다 구해주는 식이 여기 나온 이 식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손으로 직접 써보시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예. 그 트랜스레이션이랑 그리고 3D 포인트는 여기 나온 식들이 이제 쭉 따라가가지고 손으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이거 두 개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녀석인데, 저희가 원래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제 3x3 해가지고 파라미터가 9개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로테이션을 나타낼 때는 이제 로드리게스 포뮬러 이제 그 로테이션 벡터의 3개의 값을 나타내든가 아니면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쿼터니언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변수가 이제 3개 아니면 4개가 되는데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제 9개의 변수를 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체인룰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계산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식이 이제 x, y 좌표를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각 요소로 나눈 미분한 값들을 이제 여기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대한 쿼터니언의 그 편미분 값들을 또 계산해 줘가지고 여기다 체인룰을 곱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쿼터니언을 나타낸 매트릭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를 각자 다 이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체인룰로 곱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쿼터니언 형태의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강의에서는 이제 쿼터니언을 표현해가지고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나온 대로 이제 2x4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 로드레이스의 포뮬러를 한번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진용님의 블로그에 굉장히 손으로 이제 정리를 잘 해 놓으셔가지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틀랩으로 실제 자코비안을 계산해서 번들을 돌릴 때 한번 그 자코비안을 직접 이제 손으로 구해본 건데 예, 여기 나오는 식들은 이제 여러분들 로드리게스 포뮬러라든가 아니면 리데스를 공부하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식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면은 이건 이제 금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앤 트랜스레이션을 이제 전부 다 구한 다음에 이제 XY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코비안을 이제 매틀랩에서 자코비안을 수식적으로 계산해주는 그 툴박스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걸로 계산하면은 예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U가 이제 그 이미지의 픽셀 좌표 X를 표현하는데 그 X에 대한 그, 그 로테이션 벡터에 대한 패비분 값이 식이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약간 손으로 계산하는 건 되게 버겁고 저는 그냥 툴박스 이용하지 이걸 그냥 복사분전 토끼 한 다음에 자코비안을 그냥 실제로 계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의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면은 이 시리 교수님이 계속 말하는 게 이 자코비안 매트리스가 굉장히 스파스하다. 뭐 영어로 엄청나게 많이 채워져 있다. 이 얘기를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요 칼럼의 한 줄이 이제 카메라 1번에 대한 포즈 자코비안들이고 이 부분이 이제 카메라 2번, 3번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포인트 1, 2, 3번 이렇게 되는데 그 옵저베이션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카메라 1번에 대한 포인트 1의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x 6의 매트릭스고 이제 이 부분이 2x 3의 매트릭스면은 나머지 공간들이 전부 다 비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은 이제 카메라 1번이랑 이제 포인트 1번에 대한 내용이라 가지고 카메라 2번, 3번이랑 뭐 나머지 포인트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전부 다 영어로 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예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표현하는 게 밥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제 자코비 아니고 이번에 마이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의 자코빈이라는데 뭐 밥이 바라보는 거랑 마이크가 바라보는 게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다 비워놓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실제 연관이 있는 부분만에 이제 자코비안을 채워넣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3개밖에 없고 뭐 포인트가 4개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0이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카메라가 막 32개가 되고 뭐 포인트도 실제로 막 몇천 개가 되고 이러면은 이 한 줄에 대해 가지고 2바이 9만큼의 정보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말하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굉장히 스파스하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이 자코비안의 이 계단 모양을 어떻게 채울 거냐 하는 내용은 뭐 그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1번에 대해서는 카메라 1번이 바라보는 그 포인트 1번, 뭐 포인트 2번, 그래 포인트 3번에 대한 내용만 이제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게 되고 뭐 카메라 2번도 유사하게 그냥 뭐 이거에 관련이 있는 것들만 이런 식으로 채워놓으면 됩니다. 뭐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 예제에서는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돼 있고 약간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포인트 1번 먼저 채워놓고 2번 먼저 채워놓고 3번 먼저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자커비안이 구성돼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짤 때 뭐 카메라 1번 기준으로 막 카메라 1번은 뭐 이만큼 먼저 채워놓고 그다음에 카메라 2번을 먼저 이만큼 채워놓고 뭐 카메라 3번 먼저 이만큼 채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막 포인트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선형대 수학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코비안에 어떤 로우 순서로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이제 실제로 그 썸을 하게 되면은 이, 이 자코비안의 로우의 위치에 제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거 순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 짜고 싶은 방식대로 마음대로 다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리 교수님이 언급한 내용을 뭐 한번 조금 리마인드를 하면은 예,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제 채워져 있는 부분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카메라 1번이 이제 몇 개의 포인트를 관찰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포인트 관점에서는 이 포인트 하나가 이제 몇 개의 카메라에 의해서 관찰되고 있는가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실제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매틀랩으로 돌린 걸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제가 참 예, 번드러졌으면부터 코드고 예, 여기 H가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고 이 J가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그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와 달리 약간 좀 보여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변수를 확 줄여놨고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자코비안 샘플을 먼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나타나는 예, 요거 여기서 이제 2바의 6만큼이 이제 카메라 1에 대한 포인트 1의 이제 그 포즈에 대한 자코비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바 6이 되고 여기를 예, 여기 나와 있네. 제가 이제 이미지 개수를 여기는 28개를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8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이제 168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번부터 168번까지가 이제 28개의 이미지에 대한 그 자코비안 포즈가 결정되게 되고 이거를 쭉 밀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나오는 이제 2바이 3 여기부터가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한 그 자코비안을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 이게 쭉 내리다 보면은 예. 지금 여기 나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카메라 1번에 대한 그 포즈 자코비안들이고 이걸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예. 카메라 1번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이제 카메라 2번에 대한 자코비안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끌어보게 되면은 예, 여기부터가 이제 카메라 2번에 대한 포인트 1의 그 포인트 자코비안이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노멀 매트릭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계산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자코비안 트랜스퍼즈 곱하기 자코비안을 하면 이 부분이 해시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온 이 매트릭스가 이제 해시안인데 이거의 인버스를 구하는 부분이 사실 컴퓨테이션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도 보게 되면은 예,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에다 자코비안을 곱하게 되면 해시안 매트릭스가 이제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양을 엄청나게 줄여서 그렇지 실제로 이 해시안 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되면 막 거의 몇만 바이 몇만 이나 막 몇십만 바이 몇십만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의 인버스를 구한다는 게 사실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제 계산을 쉽게 할까, 좀 계산을 확 줄여가지고 계산할까라고 해가지고 나온 방법이 이제 그 슈어 보수 방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굉장히 스파스하다라는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스파스하다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여기 나온 이 카메라랑 카메라 사이의 관계랑 이제 포인트랑 포인트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블록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 여러분이 이제 서형대 수학을 공부하시게 되다 보면은 그 블록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계산하는 게 엄청나게 쉬운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 블록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전체 이 부분에 대한 인버스를 구하는 게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의 인버스를 구하는 거를 전부 다이아고널하게 쭉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은 이 전체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슈어 보수 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량을 확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약간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방법이냐면은 원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시안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이제 그 파라미터의 델타 값, 약간 그 조금만 이동값을 나타내고 이 부분이 이제 프로젝션 에러를 나타내게 되면은 저희가 이 자코비안에 제곱을 해가지고 만든 해시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겠지만은 그 시메트릭한 성질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칭을 하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양변에다가 이런 식의 매트릭스를 하나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얘랑 이제 좀 섞여가지고 이거를 풀어야 됐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 포즈에 대한 그 델타 값을 먼저 구해 놓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포인트에 대한 델타 값을 구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한 형태로 저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 게 요 C의 인버스만 구하면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이아고널 그, 에, 그 블록 다이아고널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기도 쉽거니와 저희가 인버스를 구하는 게 여기서 한번 이용하고 여기서 한 번 또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계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예. 그래서 먼저 이 델타 그 카메라 포즈에 대한 델타 X를 먼저 구해놓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또 그 포인트에 대한 델타 X를 구하는 식으로 저희가 슈어 보수 방법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 설명하신 이 방법도 약간 시간 조금 틀리긴 한데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해시안이고 이게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그 델타 값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프로젝션 에러를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이런 식의 매트릭스를 양변에다 곱하거든요.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델타 t를 먼저 이런 식으로 먼저 구해 놓을 수가 있게 되고 이 델타 t를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그 K에 대한 해시안의 인버스만 구하면 되고 이건 역시 여기서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량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델타 t를 먼저 구해놓고 그 구해놓은 델타 t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델타 k를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미 구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 라고 교준이 수업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게이지 프리덤이라는 내용을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지 프리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의 물리적 상태가 완전히 똑같은 게
이제 두 개의 다른 좌표계를 설명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맞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스케일이 바뀔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에 보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3포인트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전체 월드 좌표계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흔들거나 아니면은 뭐 월드 좌표계를 막 이제 X, Y, Z축으로 막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그 여기 있는 좌표계들의 이제 막 스케일 그러니까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막 두 배로 늘리거나 아니면 뭐 네 배로 늘리건 뭐 이렇든 하든 간에 저희가 이제 그 카메라에서 관찰되는 옵저베이션의 픽셀 좌표는 완전히 똑같잖아요. 근데 이러한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이제 저희가 월드 좌표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거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치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수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데 실제로는 정확히 동일한 물리적 상황인 경우로 나타내는 걸 보고 저희가 게이지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게이지 프리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교수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다툼 그러니까 다툼이 뭐냐면 이제 계산에 기준되는 면, 선 또는 점을 이제 다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언급한 방법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메인 디렉션, 뭐 카메라 예를 들어서 카메라 1번을 딱 지정을 해놓고 카메라 1번에 이제 로테이션을 완전히 딱 고정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그 3D 포인트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의 센터 좌표계를 완전히 고정을 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센터 좌표계와 그 전체 포인트들의 평균적인 거리를 고정을 해버린다던가 이러면 이제 이런 게이지 프리덤에서 야기될 수 있는 뭐 변화들이 다 이제 저희가 좀 제약을 줄 수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그 시리 교수님 수업 중에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 슬램 유징 포즈그래프라는 내용을 이제 잠깐 좀 보면은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해시 안에다가 그 1,1 해시 안에다가 이제 1을 넣음으로써 저희가 뭐 콘스트레인트를 줄 수가 있다. 게이지 프리덤에 콘스트레인트를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자코비안 관점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원래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밑에다가 이제 포즈 1에 대한 콘스트레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코비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 방향을 지정해주고 약간 좀 끌어당기는 관점이라고 본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포즈 1번이 뭐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벡터가 이제 0,0,0에서 바뀌지 않게끔 조건을 주고 싶으면 이제 이런 여기 밑에다가 이제 한 줄을 추가하는 것으로 뭐 그런 식으로 조건을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뭐 이때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게 사실 맥락상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게이지 프리덤이 있어가지고 디터미넌트가 이제 0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예, 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이게 자코비안 관점에서 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줄을 추가해 줌으로써 뭐 디터미넌트도 0으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이제 뭐 게이지 오브 프리덤도 이제 줄여버리는 약간 그런 효과를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업 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내신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해시 안에서 이거를 없애버리자. 로우 컬럼에서 이거를 그냥 아예 제거를 해버리자.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 이게 자코비안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이 한 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한 줄을 없애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카메라 1번의 포즈가 전혀 바뀌지 않게 됩니다. 뭐 그렇겠죠. 원래는 이 자코비안이 이제 포즈 1번을 카메라 포즈 1번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한 줄을 추가해 가지고 이 계산을 쭉 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 1번의 포즈를 바꾸는 그런 계산을 한 건데 이가 여기를 아예 없애버리면 카메라 1번의 포즈가 아예 움직이지 않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카메라 1번의 포즈를 그냥 고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콘스트레인트를 줘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포즈 1번의 변화량을 계산하지 않던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게이지 프리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말미에 이제 로버스트 커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뭐 그 저번 주에도 예, 발표가 됐었고 그 앞선 그 발표하신 분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 로버스트 커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냥 짧게 그냥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다. 그래서 뭐 여러 뭐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원래는 리프로션 에러가 이제 에러의 제곱인데
그게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이 제곱이 이제 크면 클수록 약간 이 시스템 전체에 약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로버스트 커널을 이용해 가지고 아웃라이어가 있다면은 그거의 영향을 좀 줄여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 원래 저희가 그 에러의 제곱을 썼던 이 에러 펑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씩 완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알파가 그 제곱의 개수인 그 제곱의 승수인데 이거를 뭐 1, 0, 2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서 점점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되게 되고 이게 이제 웨이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제곱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제곱을 하는 거는 그냥 모든 컨스트레인트에 대해 가지고 그냥 웨이트를 1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점점 벗어나면 벗어나게 될수록 이제 다른 로버스트 커널 같은 경우는 웨이트가 이 컨스트레인트의 영향을 아예 점점 더 줄여버리게 됨으로써 얘가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좀 덜어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런 로버스트 커널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예, 혹시나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예, 따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